자, 지금 사상 초유의 불황이 덮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환위기 때나 또 금융위기 때 또 70년대 때 그 인플레 시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한 안팎의 불황이 덮치고 있어요. 이게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누적된 한국의 경제 성장의 후유증, 그리고 한국의 전략 부재, 오랫동안 누적된 것들이 송두리째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수출이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여러 자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대한 불황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굉장한 침체다. 그런데 이제 일부 물가 상승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유가도 가끔씩 간헐적으로 올랐다 내렸다고, 또 서비스 물가나 식당의 가격이나 각종 상품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거대한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전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이 지금 바닥까지 덮치고 있는데, 이럴 때 솔직히 이 투자 잘못하거나 새로운 일을 잘못 벌이면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선거를 한다고 여야당이 아주 화려한 공약들을 매일 퍼붓습니다. 여러 민생 공약이나 또 포퓰리즘 공약, 지원 공약들을 퍼부으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잠깐 잊고 있어요. 선거 뒤로 모든 것이 유예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이 불황의 그림자가 바닥까지 미쳤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보면 고령 택시 기사가 급증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예요. 그래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작년에 199만 8천 명이었는데 올해 207만 3천 명으로 7만 5천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60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늘어났냐 보니까, 운수 창고업에 종사하는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2018년에 비해서 2023년에 5년 만에 11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자들이 진입 장벽이 낮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 택시, 화물차, 택배 운송으로 흘러들었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할 사람들이 이제 한 1억 가량의 미천으로 그냥 개인 택시 하는 쪽으로, 또 화물 운송하는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기사 중에 부메랑 된 투자, 막막해진 생계, 40대가 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작년에 40대 채무조정이 신청이 역대 최대였다는 겁니다. 40대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고 또 임금이 피크에 도달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과거에는 50대 초중반이었지만 지금은 40대 중후반이 임금 피크인데, 이 40대가 채무조정 신청이 최다고, 생활비 주택자금 마련에 허덕이며 재테크 시도하다가 빚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9%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이 는 사람들이 전부 파산 조정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가 18만 5천 명까지 돼서 재작년 2022년에 비해서 33.8%가 증가했는데, 최근에 이 30% 넘는 증가를 기록한 게 처음인데요. 이 중에서 40대가 38.5%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40대가 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유가 빚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금리 시대에 영끌 비투 해가지고 주택 마련했다가 지금 그게 전부 빚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자금을 채무 발생 사유로 꼽은 40대가요 50%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상화폐와 테마주 열풍 등의 투자에 나섰다가 또 이 빚 조정에 나선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사실상
늘어나지 않고 들어가는 돈은 물가는 올라가고 들어가는 돈은 늘다 보니까 재테크에 나섰다가 돈을 잃고 이제 파산 직전에 몰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는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된다고 작년 한 11월 달부터 바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올 초에 금리 인하가 될 거다, 3월 달에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나오는 거는 하반기로 연기된 것은 확정적이고 하반기에도 언제 금리 인하가 될지 모르고 미국의 여전히 물가가 예상보다 CPI가 0.2% 높아가지고 3.1%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언론에서 몇 개 듣고 내가 그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고 물가가 내려간 게 확인이 되는 순간은 거대한 이 디프레션이 거대한 침체가 미국을 삼키면서 주식 가격이 폭락할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된다고 지금 주식에 몰빵했다가 금리 인하는 늦어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다우 지수가 작년 3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2달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지금 돈을 잃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 마켓 랠리, 그 데드캣 바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연끌족들의 고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어요. 한 달 이자만 300만 원. 금리 인하는 언제 될까? 고달픈 연끌족이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춤에 따라 하반기로 금리 인하를 늦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만 지금 11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이 대출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신용대출 다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최저가 4% 되고 신용대출은 11, 12% 돼. 한 달에 300만 원의 원리금을 내고 있는데 이 빨리 금리 인하가 되기를 바라는데 안 내리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4%대인데 지금 금리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098조 4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지금 연끌 비투했다가 박살들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불황의 징조가요. 보통 보면 옛날에 주유소 하는 사람들은 동네 유지라 했는데 지금 전국에 등록된 1900개 주유소 가운데 휴업 폐업이 800개라는 거예요. 매년 200개가 문을 닫고 있는데 이 주유소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주유소의 각종 시설 철거 등 폐업에 한 1억 5천쯤 되는데 문을 닫는 주유소들이 이제 이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유소 시설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다라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황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자, 이 불황이 깊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합니다. 그래서 2030의 모태솔로 비율, 돈이 없으니까 연애를 안 해요. 2030의 모태솔로 비중이 57.3%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 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3,484원 하던 영풍재지가 48,400원으로 주가 조작을 해서 개미 피눈물 6,616억을 주가 조작단이 삼켰고 그래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밀항하려다가 대거 잡혔다는 거예요. 총책 등 1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거는 회복될 수 없는 지금 총체적 불황이 닥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절대 투자하지 마라. 투자 실패 한번 낚이면 인생 종친다는 거예요.